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기괴한 감독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기영 감독은 1998년 2월 5일 새벽 서울 종로구 명륜동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화재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남깁니다. 오늘은 김기영 감독의 영화가 아니라 김기영 감독의 죽음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계기대학. 기괴한 감독, 그리고 불길한 세계관. 김기영은 평생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다뤄온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영화에는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쥐, 재단, 독약, 그리고 집. 가정은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고 정상적이어야 할 일상은 늘 뒤틀렸습니다. 관객은 왜 이런 영화를 봐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보게 됩니다. 김기영의 세계에서는 공포가 초자연적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불쾌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화재라는 결말. 1998년 2월 5일 새벽 그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고 김기영 감독 부부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는 유난히 불이라는 요소가 강하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영의 작품과 삶 곳곳에서 불은 파괴와 종말의 이미지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영화와 닮아버린 현실. 김기영 감독의 미공개 작품 가운데 부부가 화재로 죽는 장면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떠나 이 소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영화 속 장면과 현실의 죽음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기영의 경우 이런 우연은 단순한 코인시던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영화가 늘 그랬듯 현실마저 서사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집에 얽힌 소문들. 김기영이 살았던 집들에는 이상할 정도로 흉가 소문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싸게 샀다, 이전 거주자가 죽었다, 집에 이상한 일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기영이라는 이름과 결합되는 순간 이 소문들은 단순한 뒷이야기가 아니라 불길한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공포는 사실과 상상이 겹치는 지점에서 가장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유서. 화재 이후 아들이 새벽에 집으로 달려갔을 때 잿더미는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비닐에 쌓인 문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김기영 감독의 유서였습니다. 문서는 동어나 보거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미 이 문장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기묘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공중에 떠서 내려다보았다.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이 공중에 떠서 집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아들이 마당에서 산발이를 치고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문장에서 이미 죽은 사람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 등장합니다. 아들은 나중에 이 묘사가 실제로 자신이 하고 있던 행동과 너무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불에 타고도 남은 생존자. 시간이 흐른 뒤 또 하나의 물건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불에 그을린 채로 남아있던 김기영 감독의 미공개 시나리오. 제목은 생존자. 전체의 일부가 불에 타버렸지만 시나리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고도 남은 종이. 제목은 생존자. 그리고 그 종이를 쓴 사람은 불로 죽었습니다. 이 조합은 너무도 상징적입니다. 마치 김기영이 마지막까지 남긴 연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의 화재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유서는 어떤 마음으로 쓰였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김기영은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오히려 현실이 감독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죽음은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반복된 상상이 끝내 현실에 겹쳐진 순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